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가을 날씨 같은 햇살이 가득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다육이 물들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 레드베리도 제가 이렇게 수영 교정만 해줬는데요. 이쪽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화분만 돌려서 놨는데 색이 조금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 러우도 이제 조금 표시가 날랑말랑 그 정도로 들어왔는데요. 요 레드너블이죠. 레드너블도 약간 이제 좀 불그스름하게, 그래도 키핑장에 있는 아이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요 홍매화도 이제 라인이 조금 진해졌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입장이 약간씩 이제 하늘로 향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초록초록하게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 스피나도 입장도 조금 벌리고, 이거는 이제 이 아이한테 치여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추위가 이제 고비를 한번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는데 지금 따뜻해서 제가 이제 물타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키핑장에 다육이들이 물주기 좋아서 이제 어저께 조금이들만 제가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기로 따진다면 이 베란다 안쪽의 아이들도 물타임이기는 한데요. 또 한 가지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금요일 날쯤에 비 소식이 있어요. 비 소식이 있어서 물을 지금 이렇게 벌리고 있어도 물을 한 번 더 줘도 상관없고 안 줘도 상관없고 그렇긴 한데요. 저도 잠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침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만히 상태를 좀 살펴보니까 골드바이솔인지 색감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죠. 아주 이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드너블처럼 아직도 얼굴을 이렇게 잔뜩 벌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하게 물이 고픈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다육이들도 이제 물을 그렇게 금방금방 빨리빨리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입장이 쭈글거린다든가 주름이 진다든가 이런 건 없고, 아직도 다지려면 이렇게 머른 초록둥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 저 배추후리대도 다져지려면 아직 멀었죠. 아주 노르스름한 빛깔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이 물타임이다 하고 물을 좀 편하게, 비를 맞추면 편하게 물관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그냥 마지막 막바지 빗물이다 생각하고 영상의 온도가 되었다면 이제 비를 맞추려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금요일 날에 비가 오고 그 다음 날이 낮의 온도는 10도인데 새벽 온도가 영하 2도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0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냥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영하 2도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잠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편하게 빗물관수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루 추운 날씨 때문에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에 요번 강추위 때 영하 4도까지 견뎠다 했는데, 그거는 이 아이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화분 속에 수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빗물 관수를 안 했고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비를 맞추고 나서 온도 변화가 없어서 영하 2도를 맞닥뜨린다면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화분 속에 수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를 보내기에는 좀 모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루가 그래요. 하루가 영하 2도. 이제 영하 2도도 앱을 검색했을 때 영하 1도도 있고 2도도 있고 0도도 있었어요. 제가 3개 정도는 검색을 하는데, 그래도 최고치, 만약을 대비해서 최고치가 영하 2도일 때는 살짝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들어있으면 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잠깐 했는데 결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 영하 2도가 내려가는 날짜가 하루인데 그 다음부터는요, 낮의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새벽 온도가 3, 4도까지 올라가요. 따뜻한 날씨가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동안에는 물텀을 조금 길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분 속의 수분의 물 마름이 기간이 길어서 겨울 동안에는 물텀도 길게 하고 물양도 줄여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아직도 다져지지 못하고 초록둥이로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물을 한 번 더 주면 얼굴을 좀 더 벌릴 것 같고요. 또 빵떡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직도 다져지지 못하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입장을 가진 아이들에게 물관수를 또 하면 물들면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다져질 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보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렇게 빵떡이가 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겨울 동안에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번 비도 저는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입장이 이렇게 아직도 통통하고요. 그렇게 뭐 심하게 물고픈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딱 벌리고 있고, 또 초록둥이들이 많고 다져지지 않은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수분이 가득 찬 화분 속을 갖고서 영하의 날씨를 견디려면 위험부담도 그만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비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추위를 많이 타는 염자도 이렇게 있죠. 이 아이도 영하 4도 날씨를 신문지 이불 덮고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물들미 살짝 보이긴 해요. 뭐 한시적이고 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요 레드베리가 약간 표시가 나고요. 또 여기 레드 노블도 약간 표시가 나는 그 정도이기는 한데, 물도 안 들고 아직도 다져지지 않고 초록둥이로 있는 아이들이 화분 속에 수분을 가득 차고 하루를 보내기가 조금 모험적이다 싶어서 이번 비를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져요. 한 일주일 동안 15도에 4도 그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다지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 물 타임을 조금 늦추려고 그래요. 겨울이고 하니까 물 텀 주기도 조금 일부러라도 길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빗물 관수를 덮게 덮고 영하 2도니까 수분이 없으면 덮게 덮고 신문지 이불 덮고 하루만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달굴 수 있는 시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말라트리게 달달 달구면 이 아이들이 얼굴을 좀 모으고 색감도 들어오고, 그런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가진 다음에 실내로 들어와서 관수를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 영하 2도의 날씨 딱 하루를 피했다가 그 다음에 영상 15도에 4도일 때 물관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빗물 관수를 하면 편하긴 하겠죠. 내가 수고스럽지 않게 자연적으로 관수를 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뭐 수돗물 관수를 하더라도 뭐 전체 관수를 해도 살짝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 빗물도 패스를 하고요. 여전히 다육이들은 이제 노숙을 할 거예요. 신문지 이불 덮는 날 하루 이틀 뭐 요 정도로 덮어서 관리를 하고, 노숙을 그대로 다다음 주까지 노숙을 그대로 할 겁니다. 조금 따뜻한 날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초록둥이에 이렇게 다져지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환경과 또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방법대로, 이 거리대 다육이들이 물이 너무 심하게 고프고 한 3주 동안 물을 안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쪼글쪼글 물이 많이 고파요 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분들은 물을 관수하되 날씨를 반드시 체크해서 영하의 날씨다 싶으면 안으로 안전하게 들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상을 유지한다면 신문지 이불 한두 장 덮고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관수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온도를 체크해 가지고 이번 빗물 관수를 맞출 건지 안 맞출 건지 그걸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갈 때 달달 달구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답니다. 물 주고 싶은 욕심은 저도 간절하지만 이렇게 초록둥이도 많고, 저 밑에 있는 아이들도요. 햇빛이 좋아서 오늘 조금 다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웃자라고 아직도 초록둥이로 이렇게 있고 얼굴이 빵떡이로 딱 벌리고 있는 아이들, 이제서 조금 다져지려고 색감 라인도 살짝 들어오고 얼굴을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기다 빗물 관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비를 패스를 하고 저는 일주일간 다육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달구는 기간, 조금 물 고파서
얼굴이 이제 좀 부들부들 말랑말랑 그렇게 되었어도 이제 얼굴을 약간 줄여뜨리는 그런 기간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무조건 저를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 다육이 상태와 또 날씨, 지역 간의 편차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따져보고 다육이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 비는 패스하고 다음 주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 정도까지 그냥 달궈서 다육이들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얼굴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여뜨리든가. 물들면 이제 제가 거의 포기를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 입장이 자꾸 길어지고 얼굴이 커지고 초록둥이로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물을 조금 자제를 하고 달구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유, 초록둥이 아직 볼 때마다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지만 다들 그러시죠. 건강하니까 초록둥이여도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들이 이제 손톱에 살짝 점만 찍었어요. 그래도 아주 성장을 해가지고 화분이 미어 터지도록 이렇게 꽉 찬 모습도 뭐 그리 나쁘지 않네요.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햇빛이 많이 들어왔죠. 오늘도 늦게 와가지고 뭐 저 위에까지는 가지만 이 안쪽으로 벌써 햇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쪽에도요, 창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날씨가 아무래도 추우니까 물 달라고 하는 거 보채는 게 조금 덜해요. 아주 물이 고파가지고 이 얼굴 모양을 연꽃 모양으로 안쪽으로 싹 모은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물타임 주기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 빗물 관수 안 하고 비를 피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요, 그냥 조금 말리는 상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육이들이 뭐 심하게 물 고파서 말랑거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엘사가 조금 물이 고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아이만 들여가지고 개별 관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조금 챙겨주고 안쪽에서 하루 이틀 그렇게 관리를 했다가 나와도 날씨가 조금 풀린 다음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짝 달궈진 이런 식으로 물이 고파서 얼굴을 반쪽으로 이렇게 줄여도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겨울 견디기가 낫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햇빛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다시 키우고 벌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 마른 듯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제가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빗물 관수 뭐 양이 얼마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패스를 하고 이렇게 얼굴을 많이 키운, 이게 러블리 로즈가 얼굴을 키우다 못해요. 이제 해리와슨처럼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물관수를 또 하면 안으로 들어와서 힘들 것 같아요. 바깥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와서 힘들 것 같아서 이번 빗물 패스한다는 소리를 진짜 수업도 없이 말도 못하게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물도 안 들고 다져지려면 멀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굶기듯이 뭐 그렇다고 심하게 말랑거리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비를 안 맞추고 조금 다져서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제 다육이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가을에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을에는 좀 다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관수를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좀 성장세를 많이 했죠. 그리고 가을 분갈이를 해가지고 다육이들이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요 헤라도 많이 키웠고 요 춥스는 분갈이도 안 했는데 물관수를 2주 간격으로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했더니 얼굴을 좀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부터는 이제 물 양도 조금 줄이고 물 텀도 조금 길게 하고 안으로 들어올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초록둥이로 있는 아이들, 요 모란이도 이제 살짝 진짜 붉은 끼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다 물관수를 하면 물도 뺄 것이고 얼굴도 더 벌릴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물 주고 싶은 욕심은 저도 간절한데 물 패스하고요. 뭐 날씨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육이 상태를 보시고 물이 많이 고프다. 그런데 새벽 온도가 영상은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물관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많이 말라 있으니까 듬뿍 찌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을 견뎌야 하는, 겨울을 베란다 안쪽에서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서 견뎌야 하는 걸 생각해서 조금 물의 양을 줄여서 빗물을 맞추더라도 적당히 살짝 부족한 듯이 맞추고 덮개를 덮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예쁜 아이들 아직 이제 색감이 조금씩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이 차진 않지만 어쨌든 거의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까지 제가 자리를 바꾸고 나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색이 이렇게 들어와요. 요거는 제클린이고요. 이게 밥그림이랍니다. 밥그림도 작년만 하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좀 색이 많이 들어왔어요. 야, 요 그늘이 져가지고 예쁜 아이가 안 보이는데 이 송어 화이어도 굉장히 많이 빨간하게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해도 처음 초가을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홍등을 군생이다 하고 군생을 만들고 있다 하고 뭐 인위적인 거는 아니지만 생장점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었지만 요거는요 레드탄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 레드탄은요 제가 초여름에 화상을 이렇게 입혔어요. 화상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죠. 화상을 심하게 입혔어요. 근데 그 화상을 심하게 입은 입장을 떼어주고 반그늘에서 밑에 아래 선반에다 놓고 관리를 했더니 요 아이도 홍등처럼 지금 자구가 여기 하나 있고요, 2개, 3개 있고요. 안 보이죠? 그늘 때문에 저 밑에 속에도 2개가 있어요. 요거 이제 따지면 이제 5두예요, 5두. 요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면 레드텐 군생 5두짜리 요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키핑장에서 이 레드탄 자연 군생 어마무시하게 좀 사이즈가 큰 아이를 올 여름에 보냈어요. 올 여름에 산산조각 내서 분리를 시켜서 한 자구 2-3개를 건져가지고 밭대기에다 놨는데 저 쪼꾸미가 자연군생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아이고, 제가 이 희귀종 식물, 빠마 머리를 이렇게, 이 아이가요, 원래 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3개죠. 3개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 몸통이 이렇게 엉덩이가 하나였는데 거기서 자구가 2개가 원래 나왔었거든요. 꽃필 때쯤 해서. 근데 요즘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가 더 나와서 지금 삼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뿌리 구근이 이렇게 3개가, 줄기가 3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답니다. 이거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어쨌든 겨울 동안은 입장을 잘라주지 않고 그대로 두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만 입장을 싹둑 잘라주면 가을에 새싹이 다시 나온대요. 올해 처음 여름에 잘라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것도 3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구근인데 이 엉덩이를 너무 깊이 묻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있고 좀 엉덩이가 작았어요. 조금이를 데려오다 보니까 작았는데 속으로 약간 파묻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다음 분갈이 때는 요 구근의 엉덩이를 조금 빼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시죠? 제가 이런 거는 진짜 2개도 아니고 딱 하나씩 경험 삼아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요. 투구 금이에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은 좋아한다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한 번 더 챙겨주는 정도? 그 정도로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잘 크고 있어요. 아주 이쁩니다.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좀 특이종들을 째로록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부여분에 심어서 모아놓고요. 여기가 햇살이 좋으니까 보기가 참 좋아요. 자, 요거는 티벳 장미랍니다. 티벳 장미 꽃봉오리가요, 좀 많이 컸나요? 조금 처음에 올 때보다 좀 커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꽃을 벌리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키우기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려서 그렇대요. 느려가지고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꽃봉오리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봉오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가 조금 커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봉우리도요, 영상을 보니까 초록빛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뿔그스름하게 빨간색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맛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경험 삼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뭐 2개도 아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개 키우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하나씩
사계절 내내 꽃을 핀다 하는 요 티타노티스. 티타노티스는요, 이 물이 들으면 요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근데 아주 매력 있는 거는 사계절 꽃을 피고 지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요, 병충해도 없고 굉장히 순해요. 순해서 뭐 이거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물을 더 줘도 상관없고 물을 덜 줘도 상관없고, 진짜 무던하니 순한 아이가 이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티타노티스도 한번 보시면, 초보맘님들 또 햇빛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웃자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초보맘님들 편하게 키우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아이들 보시면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뭐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죠. 자, 오늘은 그래도 그냥 색감이 그냥 그럭저럭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물듬은 포기하는 게 낫겠다. 건강한 걸로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전혀 안 드는 건 아니니까. 사과꽃도요, 이제 그 옅은 형광색 노빛이 노란빛으로 바뀌고 있어요. 요거 자체로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로사로아가 조금 더 물들기를 좀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빨간 나면 그 쇼트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쇼트에 올려줬는데 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정방울복랑도 분갈이, 가을 분갈이 해주고 나서 그래도 입장 하나 떨구지 않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이제 그냥 건강한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빗물 관수와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다지는 작업,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뭐 관수를 하셔도 괜찮고, 또 성장세로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괜찮고,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을 찾아서 뭐 건강하게 예쁘게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베란다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